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승진을 해서 승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는 에이펙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직을 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그 다음 시니어 마케팅 이그제큐티브, 그 다음 퍼포먼스 마케팅 매니저, 그리고 새 회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로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시니어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영국에 온 지 6년 반 만에 참 승진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엄청 빠른 편은 아니고 평균 속도로 승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승진을 하는 게 조금 당연해지고 잘 요구를 하지만 영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승진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매니저와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승진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문화가 고맥락 문화로 유명한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맥락을 상당히 중요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막 눈치가 있다, 막 센스가 있다, 이런 게 직장 생활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눈치가 있다, 센스가 있다, 이 말은 사람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 챙겨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사람이 직접 맥락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맥락을 파악하고 눈치를 채고 행동하는 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국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맥락 문화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보통 영국에서도 원하는 거를 조금 약간 친절하게 말하기는 하지 말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 문화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알아서 매니저가 알아주고 승진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당연히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연봉 인상이나 그리고 승진을 바라고 있다고 모두가 짐작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한국에서는 조용히 일해도 연봉 인상이나 그리고 승진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맥락 문화가 한국보다 조금 덜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도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고맙다라고 하지 이게 꼭 연봉 인상이랑 그리고 승진을 원한다는 건지 의외로 잘 몰라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신기하죠. 그래서 연봉 인상이랑 승진을 원한다고 꼭 계속 말을 해야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왜 연봉 인상이랑 승진을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 이유는 내가 말을 안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 만족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승진을 하면은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 직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이 부담스러워서 실제로 연봉만 올리고 그리고 직급을 안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상대방이 당연히 연봉 인상이랑 그리고 직급 인상을 기대할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시니어 매니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런 이그젝트 사이에서 제일 시니어 단계이고 나는 내가 나머지 이그젝트를 리드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승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고 말한 점을 발전시키면서 드디어 승진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승진 시기가 되니까 저 말고 다른 친구를 승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연봉도 낮고 저보다 경력도 더 적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너는 그 면담 통해서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얘는 이미 나한테 승진을 하고 싶다고 말해서 내가 승진에 필요한 그런 능력의 리스트를 이미 다 줬고
했고 얘는 지난 6개월 동안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력이 제일 많은데도 승진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승진이 되고 제가 승진이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저는 승진을 원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했어도 그 시기가 너무 늦은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항상 저는 매니저에게 나 승진을 원하고 연봉 협상을 원한다. 다음 스텝은 뭐냐? 이렇게 해서 미리 1년간의 로드맵을 짜고 그래서 1년 동안 이 제가 필요한 스킬들을 함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승진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승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하는 게 있으면은 꼭 목소리를 내는 습관을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니저가 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원래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가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서 쌓은 그런 기술들이 엄청 소중했어요. 왜냐면은 브랜드 마케팅은 약간 손에 잡히지 않은 정성적인 스킬을 많이 키우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이나 아니면은 뭐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센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약간 증명할 수 없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최대한 기술들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커리어에서 이 기술들을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매니저가 되고 싶으면은 사실은 정성적인 기술이 더 중요하거든요. 매니저가 하는 일이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퍼포먼스 마케팅 팀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게는 마케팅 본부 그리고 크게는 비즈니스 전체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포지션이 매니저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매니저가 되기를 사실은 조금 꺼렸어요. 왜냐면 기술을 오래 쓰고 싶고 그리고 사람을 매니징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을 끌다 보니까 저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매니저로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매니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정성적인 스킬, 사람 매니징하는 거 어렵다 어렵다 해도 결국 이것도 배울 수 있는 스킬이거든요. 그 책에서 배울 수 없다 뿐이지 경험을 통해서는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 되는 거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잡고 더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좋고 재밌었지만 그 매니저로 매니징하는 것도 여기에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매니징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적성이 어디에 맞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사다리를 올라가고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 매니징이 안 맞는다면 내 회사를 차려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도 매니징을 했던 경험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회가 있으면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건강한 공격성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제가 나르시시스트랑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기회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의 리소스로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분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을 깎아내리고 제가 하는 일을 자기 밑에 둬서 자기가 더 승진할 수 있도록 계속 정치질을 어떻게 보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내 친구가 디지털 마케팅 교수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디지털 마케팅을 배워볼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인데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고 싶으면은 내가 알려줄게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수들은 보통 실무랑 떨어져 있어서 이론에 집중하고 실무에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실무 위주로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다가 할 말이 없는지 그럼 그 친구한테 우리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좀 컨설팅 하라고 해야겠다. 걔네 엄청 구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는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고용한 그런 회사였고 실제로 일을 엄청나게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디지털 마케팅 지식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매니징하고 있는 에이전시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은 곧 제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지식이 없는 에이전시들을 잘 매니징 못한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에이전시에 대해서 그따구로 얘기하지 말라고. 에이전시 일 잘하고 있고 성과 잘 내고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딱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디지털 마케팅에 좀 직접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약간 한국의 유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랑 왜 굳이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자기 밥그릇을 잘 못 챙기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제 팀이 사라지거나 하루아침에 제 매니저가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자기 영역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건강한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붙였거든요. 건강한 공격성이 일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시니어 매니저가 되면서 약간 하는 일들이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 제가 매니저로 일을 할 때는 그냥 내 팀을 잘 운영하면 됐어요. 그냥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냥 최적의 효과,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회사의 매출 창출이죠. 그래서 매출을 잘 창출하면 됐는데 지금 시니어 매니저로서 역할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채널을 다른 팀들과 협력해서 어떻게 더 잘 키우고 어떻게 전사적인 그런 마케팅 방향과 잘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외부 팀들과 계속 미팅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영국 미팅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무슨 말하기 대회 나온 사람들처럼 진짜 마이크를 뺏지 않으면 그냥 미팅 1시간 내내 줄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일과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마이크를 잽싸게 내 앞으로 뺏어와서 그렇게 내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공격성이 꼭 필요해요. 제가 굳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팀들이랑 협업을 할 때 진짜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랑 건강한 논쟁을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리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공격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말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 영국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처세하는지에 대한 그런 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